매수하였습니다. 오늘도 수익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2월 14일이고요. 우리 증시는 월, 화, 수 연휴 때문에 열리지 않지만 미국 증시는 오픈되니까 미국 증시 흐름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간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했는데요. 물가가 안도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나스닥은 4일째 후퇴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CPI는 시장의 예상치인 0.2%보다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시장 예상치 0.3%보다 0.2% 상승한 결과가 나오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 그리고 근원 CPI 역시 0.3% 올라서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서는 특히 나스닥의 경우 5분봉을 보게 되면 상승을 했다가 장 막판에 하락을 하는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과격한 변동성 끝에 제자리 걸음을 한 모습으로 혼조세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확인하셨습니다. S&P 500은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하락한 모습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 시장이 월요일날 열리지 않기 때문에 미국 증시 월, 화, 수를 계속 추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증시는 흔들렸지만 코인 시장은 상승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은 68,000달러 후반을 회복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속에 반등 흐름을 이어간 모습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 흐름인데 비트코인의 차트가 한번 급락을 했다가 반등한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전에 급락했던 것 빗썸의 5송금 사태로 인해서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고 또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러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전한 것은 쌍바닥입니다. 저 멀리서 봤을 때는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 보면 한 번 더 내려와서 지지를 견고히 구축하는 것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상승을 하면 또다시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안전한 쌍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현재 일봉에서는 3중 바닥을 완벽하게 잡고 움직이는 모습이 훨씬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차트의 모습에서는 바로 반등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살짝 하락을 했다가 쌍바닥 잡으면서 오른발을 살짝 드는 듯한 모습, 이런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안정적인 흐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하방 압력이 강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지금까지 코스피 1거래 대금이 30조에 육박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금 거래량이 전월 대비 40% 굉장히 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증권지수도 오르는 거래 화랑의 시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연휴 직전 마지막 거래일인 코스피 0.28% 내린 5,507로 거래를 마쳤지만은 다행히 5,500선을 사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전일에는 2% 넘게, 전전일이죠. 2% 넘게 급락을 했지만 우리 증시는 비교적 탄탄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역할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2월에만 12.71% 급등하면서 시총 100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2월 13일은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주 그리고 증권주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한 하나투자증권도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올해 코스피 6,500 달성 충분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이분은 정상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CIO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제 수남매가 되면서 조방원과 내수수 쪽으로 자금이 옮겨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반도체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조선, 방위산업, 원전 등 다른 업종으로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수남매만으로도 6,500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우리 시장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코스피가 2025년도에 총 330조 원이었지만 올해는 560조 원으로 70%가량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하게 되면 퍼도 안정적이 되죠. 현재 우리 코스피 퍼가 10이 안 됩니다. 이렇게 5,500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퍼는 10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굉장히 잘 낸다는 뜻이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이어서 조선과 방산, 원전, 내수주 쪽으로 자금 순환매가 된다 그러면 6,500포인트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HBM4 선점에 20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구조적 상승 국면 초입이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여전히 매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17만 전자를 이룬 하루 만에 또 18만 전자 신기록을 기록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런 추세면 20만 전자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죠. 삼성전자에 쏠리는 눈은 반도체 선점, HBM 선점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부족이라는 겁니다. 이 공급 부족에 따른 단기적 단가, 마진율 상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AI 시대를 맞아서 이런 HBM4 반도체 공급 부족과 더불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데이터 센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설비 짓는 부분이 아주 가속화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관련주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고 반도체 관련주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 첫 번째로 봐야 할 섹터를 저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에 대한 부분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미술품 쪽에서 토큰으로 발행하고 또 비싼 미술품을 한 번에 살 수 없지만 조각 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토큰 증권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사는 이 유통구조의 표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제 토큰 증권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STO라고 부르는 토큰 증권인데, 토큰 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 지분을 블록체인 기술로 쪼개서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합니다. 올해는 바로 토큰 증권이 활성화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K-팝과 같은 음악 산업 역시 토큰 증권 시장에서 주요한 투자 자산으로 주목받게 되겠죠. K-팝과 관련된 것들을 토큰 증권으로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이제 SOFC 시장인데요. 블룸에너지 이 기업, 특히 이제 전력과 관련된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 블룸에너지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블룸에너지는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곧 SOFC 전문 기업입니다. 이 연료전지는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해서 24시간 상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SOFC가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 등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빠르게 설치 가동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블룸에너지의 경쟁력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에너지 SOFC는 천연가스, 수소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모듈형 발전소 형태로 빅테크들이 부진의 컨테이너처럼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OFC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정리해봤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주 OCI 홀딩스, 메카로, 하나솔루션, 써니시스템, 유니테스트, 그리고 ST 관련주 카카오페이, 갤럭시 모니터리, 서울옵션, 한국정보인주, K사인, 그리고 SOFC 관련주 SK이터닉스, 코세스, 한선엔지니어링, 범한퓨얼셀, 두산퓨얼셀 이렇게 5종목씩 꼽아봤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딱 한 종목씩만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OCI 홀딩스 보도록 하죠. 자, OCI 홀딩스를 보겠습니다. 자, OCI 홀딩스 일봉 차트고요. 줄봉, 주봉, 월봉 모두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제 흐름입니다. OCI 홀딩스가 궁극적으로 향해 가는 자리는 바로 월봉 상황에서 여기로 봅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아직 가야 할 자리가 남았다라고 봅니다. 작년에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데이터 센터 증설이 많아지면서 특히 태양광과 관련된 이런 태양광 패널,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OCI 홀딩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올해 3천억 그리고 내년에 5천억대로 크게 증가를 합니다.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인데 내년에 영업이익 5천억을 감안한다면 총은 5조를 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15만 원 부근에 있는데 충분히 30만 원도 도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OCI 홀딩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매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카카오페이 STO 관련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시총이 현재 8조입니다. 물론 현재 영업이익 측면을 본다 그러면 약간 고평가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의 순이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순이익이 급증하는 회사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더 오를 겁니다. 제가 보는 2028년도에 영업이익은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급등 이후에 눌림 21선 지지를 받고 있고요. 자, 주봉에서 클라우드 상단을 갔다가 거기서 저항을 받고 빠졌죠. 이제 월봉을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최고점 24만 원대부터 여전히 4분의 1 토막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본다면 저 고점에서 내려오는 삼봉 타점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아직 상승의 여력은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해서 바로 여기서 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상승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카카오페이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SOFC 관련 종목 중에서 SK 이터닉스를 보겠습니다. SK 이터닉스입니다. SK 이터닉스 지난 금요일 2월 13일에 급등했습니다. 26% 급등하고 소폭 밀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주봉을 보면 이제 신고점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패턴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전고점 여기 1차 저항 그리고 2차 저항은 3분 패턴으로 1, 2, 3 이렇게 대응해 볼 만한 종목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이 패턴은 눈에 익으시죠? 우리가 매수했던 삼양바이오팜이 바로 그런 패턴을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차 목표를 전고점 잡으라고 안내드렸고 2차 목표는 1, 2, 3, 3분 패턴으로 갈 것이다. 정확하게 3분 패턴으로 전개돼서 바로 2월 13일 어제 20% 가까이 수익을 내게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SK 이터닉스도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봉 패턴을 봤을 때 전고점 1차 그리고 2차는 1, 2, 3, 3분 패턴으로 가는 이 종목입니다. SK 이터닉스 올해 영업이 670억, 내년에 750억을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9천억 정도가 되는데 저는 시가총액 1조는 당연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들 안내를 드렸습니다. 데이터 센터, SOFC 관련주로 주목하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